저는 강태준 회장의 아내 윤서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재벌가의 안주인이라고 엄청 부러워했지만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임입니다. 평생 임신은 불가능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청천벽력처럼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쓰러져 흐느꼈어요. 커튼을 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흘째 되는 날 남편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완벽주의자로서 겉으로는 냉철했지만 아이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어요. 서진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초조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 저한테 실망했죠? 서진아, 그게 무슨,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아니야. 우리는 가족을 만들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핏줄에 대한 집착으로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얻기 위해 결국 인간성을 잃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집에 새 보모가 들어왔습니다. 박소윤이라는 24살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눈빛이 맑았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동생들 학비를 벌려고 보모 일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달랐습니다. 저녁마다 소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잘 챙겼어? 수고했어. 이거 마셔. 와인을 건넸습니다. 소윤은 당황하며 사양했죠. 회장님, 저는 괜찮아. 오늘 고생 많았잖아. 저는 2층 침실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거니는데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소윤의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쉿, 조용히 해. 태준의 목소리.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았습니다. 어느덧 2달이 지났어요. 그날 소윤이가 창백한 얼굴로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입술을 떨면서 사모님, 저 말해봐요. 그때 저는 대충 짐작이 갔어요. 소윤이가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 임신했어요. 짐작은 했지만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의 아이예요. 소윤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뺨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들어가 보니 소윤이가 고개를 숙인 채 구석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면서 서진아, 이 아이는 내 핏줄이야. 미쳤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에겐 후계자가 필요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더 잘하. 태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당신이 낳은 걸로 하자. 뭐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뭘 한다고요? 세상에는 당신이 임신한 거라고 발표하고 10달 후 소윤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키우는 거야. 정신이 아찔했어요. 몽둥이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걱정 마. 남편은 단호했어요. 태주는 소윤을 돌아봤습니다. 넌 이 집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으면 돼. 그리고 사라지는 거야. 그 보상은 다 해줄 테니까 알겠어?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도 희생양이라는 거를.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 부부 임신 소식.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배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짜 미소였죠. 그날부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크기를 키우면서 배에 쿠션을 넣기 시작했어요. 소유는 집 안에 숨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태교도 하면서 지냈어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가짜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이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할 체면이 뭘까?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깐. 세상은 이미 제가 임신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소윤의 진통이 시작된 그날이 왔어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소윤의 신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태준이가 미리 조치해서 하인들은 모두 재웠어요. 아무도 이 순간을 목격해선 안 됐으니까요. 태준이는 소윤을 부축해서 후문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진아 준비해. 네. 저는 거실로 내려갔어요. 가짜 배를 만지는 손이 엄청 떨렸어요. 1시간 후 운전기사가 저를 병원 VIP실에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태준이가 돈으로 입을 막은 의사와 간호사 2명만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모님 편하게 계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저는 지금 아무런 고통도 없이 출산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 시각 태준이는 병원 뒷골목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에 소윤이를 데려갔어요. 후문으로 들어가 2층 분만실로 올라갔어요. 역시 태준이가 매수한 의사 1명만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산대에 누워 비명을 질렀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의사가 말했어요. 힘내. 조금만 더 하기 머리가 보여. 소윤이는 젖먹던 힘까지 다 썼어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새벽 5시 47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아응아. 울음소리가 얼마나 쨍쨍한지 복도까지 들렸어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건강한 아이였어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면서 서 있던 태준이는 울음소리를 듣고 급하게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유는 얼마나 힘을 썼는지 숨을 헐떡이며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아기를 들어 올리면서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태준이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아무런 표정이 없이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소윤 씨 아기 보실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소윤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기. 의사가 아기를 소윤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소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감은 채 쌕쌕 숨을 쉬고 있는 작고 따뜻한 아기를 안았어요. 우리 아가. 소윤은 아기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때 태준이가 다가와서 이제 됐어, 아기 이리 줘. 얼음같이 냉정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기 이리 줘.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안아보게 해줘요. 한 번만 더. 정말 너무하세요. 이리 줘. 이제는 아이를 다시 볼 생각 마라. 다 잊고 내 인생 살아. 넌 이제 존재하면 안 돼. 아이의 인생을 지키려면 사라져야 돼.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또 한 번 냉철하고 차갑게 말하면서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소윤이는 손을 뻗어서 아기를 안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죠. 출산으로 기력을 다 잃은 상태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안 돼요. 제 아기. 하면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강도현이야. 강태준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알겠어? 태준이는 아기를 담요로 감싸 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어요. 회장님. 소윤이가 소리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금방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사가 달려와 부축하면서 환자분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아기. 제발 내 아기 돌려줘요. 부탁이에요. 소윤이는 울면서 울부짖었어요. 태주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 끝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아기를 안고 차에 타면서 병원 VIP 병실로 빨리 가. 30분 후 태준이는 제가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기 오기만을 손꼽아기 가렸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10년 맞잡이였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사모님 이제 곧 아기 오십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면서 태준이가 품에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심장이 떨렸어요.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태준이는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면서 축하해 서진아. 우리 아들이야.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눈을 감은 채 쌕쌕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배 아파 낳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이 아닌 죄책감이었죠. 간호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모님 아기랑 사진 찍으시죠?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짜 미소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시각. 소유는 작은 산부인과 뒷문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태준한테서 지시를 받은 의사가 말했어요. 소윤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휘청거리며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가서 병원 뒤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 아기, 내 아기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소윤이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공황이 왔어요. 하면서 벤치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머니에는 태준이가 쥐어준 현금 5천만 원이 든 돈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돈이었죠. 소유는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게 내 아기 값이야? 돈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소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침 해가 떠오르는 하늘을 멍하니 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됐지만 소윤에게는 모든 게 끝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도현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부족한 게 없는 재벌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에 다녔고 무엇이든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세상 부러운 것 없이 호강하게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항상 뭔가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5살 때였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엄마 얼굴을 그리는 숙제가 있었는데 저는 크레용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도연아, 왜 안 그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얼굴이 기억 안 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서 이럴까? 집에 돌아와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윤서진이 저를 안아줬지만 로봇처럼 뻣뻣했고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도연아, 조심해. 엄마 옷 구겨져. 응. 저는 엄마 품에서 내려왔어요. 엄마는 늘 이런 식으로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7살 때 자주 아팠습니다. 자주 열이 나고 배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면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7살 아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아버지 강태준이 차갑게 물었어요. 의사는 그저 웃으면서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답니다. 근데 얘는 좀 특별하네요. 저도 몰랐어요. 왜 아픈지.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아마 10살 때였을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 엄마를 봤는데 우리 아들 잘 놀았어? 배고프지? 엄마가 떡볶이 해줄까? 친구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부러웠어요. 아, 원래 엄마는 자식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저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에게 엄마는 나를 사랑해? 하고 물었어요. 윤서진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내 친구 엄마는 친구를 예뻐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던데? 도연아. 엄마가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착하게 굴 때만이야. 알겠지? 응. 엄마의 그 말에 저는 풀이 죽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착하게 굴어야 사랑을 받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13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는데 친한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해 줬어요.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혼자서 정원을 걸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저 멀리 담장 너머에 웬 머리 각인 중년 여자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서 누구세요? 그 여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냥 저를 봤어요. 저기. 제가 다시 물으려는 순간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 여자는 뒤돌아 도망쳤어요. 경비들이 쫓아갔지만 놓쳤죠. 도련님 괜찮으세요? 네. 저는 그 여자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왜 울면서 저를 그렇게 봤을까요? 왜? 수많은 의문점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안고 있었는데 따뜻하면서 포근했어요. 우리 아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깨어나 보니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밤새 운 거였어요.
어느새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는 늘 잘해서 1등은 놓친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진짜 완벽하다. 부자의 공부까지 잘하고 참 좋겠다. 저는 웃었어요. 완벽하다고요? 좋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모르고 한 소리였어요.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면 늘 가슴이 무너졌고 그냥 공허했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해 저는 16살이었어요. 엄마와 크게 싸웠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왜 이래? 몰라요. 성적 떨어졌잖아. 2등 했다며?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하고 큰 소리 쳤어요. 윤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도연아, 너 지금 엄마하고 소리치는 거니? 네, 엄마. 전 로봇이 아니에요. 뭐?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어요. 전 사람이라고요. 윤서진은 뺨을 때렸습니다. 철썩. 소리가 크게 났고 저는 뺨을 만졌습니다. 아프면서 뜨거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맞았어요. 엄마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는 됐어요. 저는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까요?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공은 아버지가 결정한 경영학과였죠. 도연아,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네. 저는 거부할 수 없어서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익명이었어요. 준하야. 준하? 제 이름은 도연인데요. 누구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은 없고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난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너를 낳은 사람이다. 심장이 멈췄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뭔 소린가 싶었어요. 장난인가? 하지만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꼭 만나고 싶어. 저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엄마는 집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진실을? 저는 메시지를 다시 열어서 어디서 만날까요? 주소는 제가 찍어 보낼게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긴 머리에 수심에 차 보이는 마른 얼굴로 구석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무릎부터 꿇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아, 내가 너 엄마야. 무릎 꿇은 채 계속 울면서 도연아, 엄마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나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도연아, 엄마 목소리 기억 안 나? 당신 누군데요? 박소윤이야. 내가 널 낳았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말도 안 돼요. 내 엄마는 윤서진이에요. 나를 낳았다는 증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면서 이거. 안에서 사진이 나왔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이게 너가 태어난 지 10분이 된 사진이야. 사진이 엄청 낡았지만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은 제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렸고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입속으로 이게 무슨 병원 뒷문에서 찍은 거야.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었어. 소윤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도연아 앉아줄래? 저는 맥없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부터 다 말해줄게. 소윤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난 가난에 쪼들렸어. 동생들 학비 때문에 일자리가 너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강 회장네 집 보모로 들어갔어. 소윤이는 울먹거리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데 강 회장 사모님이 불임이었어. 바로 너를 키워주신 윤서진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 그런데 회장님이 뭘 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아이를 만들려고 날 이용했어. 머리가 띵하고 지끈거렸어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강제는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단다. 나는 보모였고 약자였으니까. 소윤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흐느꼈어요. 후에 너를 가진 거를 알게 됐는데 회장님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사모님이 낳은 걸로 한다고. 세상에는 그렇게 발표한다고. 말도 안 돼요. 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였어. 회장님의 의지를 그 누구도 꺾지를 못했어. 소윤이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10달 동안 집 안에서만 숨어 지내야 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하게 했지. 그러는 동안 윤서진은 가짜 배를 만들고 임신한 척했어.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넌 태어났어. 소윤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병원 뒷골목에서 새벽 5시에 난 널 10분 동안만 안고 있었어. 딱 10분. 그게 끝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작고 따뜻한 넌 너무 예뻤어. 심장 소리가 들렸고 내 아기구나 싶었지. 소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예쁜 너를 빼앗아 갔어. 내 품에서 갓난 너를. 난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 방금 출산한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니? 그렇게 너를 내 품속에서 빼앗겼어. 힘없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돈봉투 하나 받고 쫓겨났어. 5천만 원이었어. 그게 널 포기하라는 값이었지. 그 돈은요? 버렸어. 바람에 날려보냈어. 소윤이가 저를 보면서 도연아, 난 너를 버린 적 없어. 빼앗긴 거야. 저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 왜서인지 눈물이 났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0년 동안 뭐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살았어. 그냥 숨만 쉬며. 소윤이는 쓰겁게 웃었어요. 가정부 일, 식당에서 설거지, 밤엔 편의점 알바했고. 그렇게 돈 모아서 동생들 학교 보냈어. 그리고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 없어. 멀리서라도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어. 그러다가 너를 봤어. 언제요? 매년 내 생일날 강 회장한테 들킬까봐 떨면서 담장 너머로. 13살 생일날 본 그 여자. 그게 이 사람이었구나. 경비들이 쫓아왔지만 난 도망을 쳤어. 그래도 괜찮았어. 내 얼굴만 봐도 됐으니까. 소윤이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내가 자라는 모습을 여기 다 적어뒀어. 수첩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살 유치원 입학, 8살 피아노 발표회, 13살 생일, 17살 고등학교 졸업식. 그 옆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전부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미쳤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난 미쳤어. 그래도 이 수첩이 있어서 20년을 버텨온 거야. 소윤이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아이를 빼앗긴 엄마는 다 미쳐. 안 미칠 수가 없어.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주를 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는데 끝내 너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요? 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너한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 소윤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눈앞에 있는 이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뿌리쳐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DNA 검사를 해요.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좋아. DNA 검사하자.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면서 모자 관계 확률 99.9%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이 여자가 제 엄마였어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얀 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요. 그럼 윤서진은 뭐죠? 아버지는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겠어요. 도연아. 소윤이가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차를 몰고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20년 제 인생이 전부가 거짓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집에 도착하니 윤서진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아, 어디 갔었어?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이 여자는 제 엄마가 아니었어요. 도연아? 제가 다가가면서 박소윤이라고 아세요? 윤서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버렸어요. 누구? 20년 전에 여기서 보모였던 사람이요. 윤서진은 천천히 일어서면서 너가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알아? 만났거든요. 뭐라고? 엄마. 제가 웃었어요. 아니지, 당신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지? 윤서진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연아. 그건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절 낳은 게 아니죠? 윤서진은 입술을 떨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버지 강태준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도 거짓말쟁이였죠. 아버지? 왜 그래, 도연아? 박소윤이라고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금세 굳어버렸어요.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만났어요. DNA 검사도 했고요. 뭐라고? 아버지가 다가오시면서 제게 큰 소리로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소리친 게. 저는 그저 진실을 알았을 뿐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전 당신들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빼앗아온 아이였어요. 윤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것 없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를 속인 거잖아요. 도연아. 전 누구예요? 대체 전 누구냐고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얘기 좀 하자.
손 떼세요. 저는 아버지를 밀쳤어요. 아버지는 비틀거리면서 도연아 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전 박소윤의 아들이에요. 보모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이 강제로 만든 도연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강제가 아니었어. 합의였어. 합의요? 저는 비웃었어요. 약자한테는 선택권이란 없었겠지요. 보모가 회장님한테 거부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물끄러미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윤서진이 일어나면서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연아,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윤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널 낳지는 않았어도 친아들처럼 키웠어. 20년 동안. 거짓말로요. 그래도 널 사랑했어. 윤서진이 저에게 달려와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도연아, 난 널 정말 사랑했어. 비록 내가 낳지 않았어도. 넌 내 아들이었어.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도연아. 전 당신의 인형이었어요. 착한 아들 연기하는 인형. 윤서진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일 박소윤을 데려와요. 뭐? 제 친엄마요. 당장 데려오라고요. 도연아, 그건. 안 그러면 제가 직접 나서서 기자들한테 말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냐?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끝낼 건가요? 아니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건가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박소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20년 만에 정문으로 들어온 소윤이는 떨면서 현관 앞에서 망설였죠.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소윤이가 천천히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고 윤서진은 소윤이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20년 만에 두 여자가 마주 봤습니다.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래됐네요. 소윤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윤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죄송해요? 내 남편을 유혹한 게요? 전 유혹하지 않았어요. 소윤이도 고개를 들면서 단호하게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윤서진이 비웃었어요. 돈 받았잖아요. 5천만 원. 그 돈 버렸어요. 20년 전에. 거짓말. 진짜예요.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 단 한 푼도 안 썼어요. 제 아이를 판 돈은 받을 수 없었어요. 윤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이제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만든 피해자들이죠. 아버지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연아. 말하세요. 아버지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핏줄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이유예요?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 필요했어. 입양은 안 되고 순수 핏줄이어야 했지. 그래서 보모를 이용한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그 말로 끝이에요. 20년을 거짓으로 살게 해놓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전 절대 용서 안 해요. 소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갔어요. 제 아이도 빼앗았죠. 전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알면서 왜 이제야 인정해요? 당신은 여전하군요. 이기적인 거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도연이가 알아버렸으니까. 숨길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순간 윤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세상이 알면 끝이에요. 끝나는 게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거짓은 끝나야 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도연아, 전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 미쳤어? 주가가 폭락할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는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고 윤서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아, 제발. 그러지 마. 왜요? 엄마 인생이 끝나. 세상이 날 비웃을 거야. 그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윤서진이 울면서. 그래. 두려워. 난 20년 동안 완벽한 척 했어. 아이 낳은 척, 행복한 척.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면 난 끝이야. 저는 그 모습이 불쌍하고 가여워 보였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야 해요. 저는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윤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도연아. 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소윤이가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엄마구나. 저를 기다려 줄 아는 사람.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저는 윤서진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치면서. 뭐라고요?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저는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소윤이를 보면서. 제 친어머니는 박소윤입니다. 소윤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뒤집혔고 뉴스마다 온통 제 이야기가 나왔죠. 재벌가 20년 거짓 임신 스캔들. 보모의 아이를 친아들로 속여. 강태준 회장 사퇴 압박. 집 앞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기자들로 난리법석이었고 집 전화도 제 핸드폰도 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는 아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윤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윤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아하시던 분이 얼굴이 말할 수 없이 창백했고 머리는 다듬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걸상에 앉았는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윤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나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뭔데요?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처음엔 아니었어, 처음엔. 그냥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아이였어. 근데 내가 잘하는 걸 보면서 달라졌어. 윤서진이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마 5살이었지 그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와 안겼던 날이요. 엄마. 그때 윤서진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난 몰랐어.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윤서진이 흐느꼈어요. 도연아, 넌 내 아들이었어. 피는 안 섞였어도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키워준 정도 정이었으니깐요. 근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두려웠어. 뭐가요? 너한테 들킬까봐. 윤서진이 말했어요. 너무 사랑하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거리를 뒀어. 일부러 차갑게 굴었지.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야. 비겁함이었어. 윤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줬으면 해. 엄마도 너를 사랑했다는 거. 저는 한참을 침묵했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윤서진은 천천히 일어나면서 도연아, 넌 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억해 주기 바란다. 네. 문이 닫혔고 저는 베개를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박소윤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비가 이젠 내쫓지 않고 안내했어요. 소윤은 거실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면서 20년 만이네. 여기가 낯설죠?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때랑 똑같아. 소윤이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네.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소윤이가 슬프게 웃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아니면 소윤 씨라고 할까? 저는 2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는 주름이 많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소윤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터졌어요. 도연아. 엄마라고 부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윤이가 20년 만에 저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말해. 20년 동안 후회 안 했어요? 뭘? 절 찾아오려고 한 거요. 그냥 포기하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소윤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 넌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엄마는 가정도 꾸리지 않았어. 매일 밤 내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어. 소윤이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웃었어요. 근데 너를 보면 견딜 수 있었어. 담장 너머에서라도. 그렇게 20년을 버티고 또 버텼어. 미안해요, 엄마. 왜? 뭐가 미안한데? 전 그런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서요. 소유는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할 게 뭐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그게 좋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한테 잘할게요. 소윤이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한 달 후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아버지 강태주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주가는 폭락하고 언론은 난리였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었고 아버지도 세상을 속인 대가를 치러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두 엄마를 모시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색한 자리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소윤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면서 먼저 말했어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둘은 서로를 마주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두 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응. 전 누구 아들이에요? 두 엄마는 무슨 뜻이지? 하는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냐는 게 아니에요. 전 두 분의 아들일 수 있나요? 윤서진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연아 하고 목매인 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서요. 저는 소윤이를 보면서 한 분은 제게 생명을 주었고 한 분은 제게 삶을 주었어요.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안 될까요? 소윤이가 웃었어요. 그래. 우린 둘 다 내 엄마야. 윤서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는 둘이야. 두 엄마는 서로를 보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잡았어요. 당신한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저처럼. 소윤이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20년의 거짓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도연아. 응. 사랑해.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 속에서, 숨겨진 게 아닌 드러난 사랑 속에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는 걸,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20년의 거짓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20년을 돌아온 진실은 세 사람을 다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도현입니다. 두 엄마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야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